네,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자,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조중동의 이재명 털기가 2개월 넘게 지나가고 있는데 뭐 하나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게 없죠. 네, 걔네들의 취재력이 장난이 아닌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사실상 네, 대장동 의혹은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뭐 이재명 후보와 상관없이 이 토건 세력들의 뒤를 봐준 이 검은 악마들 누군지 끝까지 파헤쳐야 되겠죠. 네, 근데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윤석열과 검찰 카르텔 일당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 주에도 관련한 보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뭐 언론들이 쌩무시하고 있습니다. 네, 허재현 기자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그림자, 대장동의 그 민간업자들, 뒤를 봐준 세력들이 누구인지, 그분들은 누구인지, 윤석열의 그림자가 하나 더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주 의미가 깊어 보여요.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브리핑 해드리기 전에 허재현 TV를 응원해주고 있는 광고들 좀 만나고 오시겠습니다. 늘 여러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재현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뉴스 백브리핑 함께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과연 뒤를 봐준 세력들이 누구일까? 그 뒤를 봐준 세력들이 이제 뇌물을 받아먹은, 뭐 50억 클럽이든 뭐 50억이 뭐 때론 설사 안 되더라도, 하여튼 뭐 그 뇌물 클럽에 들어가는 인간들이 되겠죠. 대부분 언론들이 그게 이재명이 아니겠느냐, 당연히 막 그런 식으로 막 몰고 갔었는데, 파면 팔수록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윤석열을 콕 집어가지고 보도하는 언론이 거의 없어. 거의 제가 볼 때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리포액트 보도로 대장동 뇌물 사건, 윤석열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이제 무마해주면서 직무유기한 거 아니냐, 이제 요런 비판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형사 입건 대상이다, 중요 피의자다, 공수처가 이거 명심해라. 제가 뭐 그 근거는 어떻다라고 제가 이렇게 다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다 해놨어요. 여러분 다 방송으로 보셨죠?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기자가 거의 없어. 예, 제가 볼 땐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또 누가 또 있었나? 예. 아직 열린공감TV도 요렇게까지 주장은 안 하더라고요. 예. 강진구 선배를 제가 한번 좀 만나가지고 브리핑을 좀 해드려야 되겠어. 근데 제가 이거 기사는 보내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아무튼 뭐 이 문제를 파헤치는 의원들에게는 제가 보내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은 이제 다 아실 텐데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보도하는 언론들이 하나 더 나왔어요. 이번 주에 어디가 나왔냐? 바로 노컷뉴스. 노컷뉴스가 요런 비슷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11월 15일 날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언론들이 다 생무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 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보도의 내용이 뭐였는지 여러분 많이 놓치셨을 거예요. 대부분 다. 이거 근데 굉장히 중요한 보도예요. 요거를 살펴보면서 윤석열이 왜, 이 대장동 뇌물 의혹 사건에서 중요 피의자로 입건이 돼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벌써 뭐 제목 보니까 감이 오시죠? 우리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은 워낙 챙겨보시는 게 많으니까.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부산 저축은행이 고비마다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났는데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들을 했더라고요. 요약된 내용들만 일단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같이 읽어볼게요.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인물들이 모두 부산저축은행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대. 그치? 이거는 허지영 기자가 다 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좀 더 진화된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봅시다. 부산저축은행은 2009년 민영개발로 이뤄질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1,100억 원대 대출을 해줬고 지주 작업에 다 쓰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그 서두에 리포액트 윤석열 덕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100억 꽁돈이 생겼다. 제가 이거 정리해드렸죠. 요 내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컷뉴스도 취재를 한 거야. 허재영 기자보다 살짝 늦게. 그러나 잘했어요. 누가 먼저 하건 상관없어. 더 좋은 보도만 하면, 동료 기자들아, 땡큐.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오히려 이런, 취재 경쟁은 바람직해. 노컷뉴스 칭찬.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리포액트에서 아주 오래전에 한 2, 3주 전에 보도를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입니다. 난 이건 몰랐어. 봅시다. 2015년 민관 합동 개발로 그죠? 이제 바뀌었죠. 성남시장이 이재명으로 그죠? 바뀌면서 이제 민간업자들이 타격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 타격받은 화천대유가 이제 그죠? 기사회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난 게 이제 그 쩐주들이죠. SK 최태원 회장의 그죠? 여동생 이 수백억 원대의 돈을 여기다가 이제 대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용이 마련이 되죠. 키넨 파트너스라는 어떤 업체를 이제 경유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 키넨 파트너스랑 이 키넨 파트너스랑 이 화천대유를 연결해준 그 사람이 누구냐? 알고 봤더니 부산저축은행 관계자예요. 정확하게는 조우형 씨라고 제가 이제 계속 그 지난 방송에서 조아무개 씨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산저축은행 전 회장의 친인척 윤석열이 봐준 인간 조우형 씨가 연결해 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애초에 똑바로 수사만 했었다면 이 조우영이라는 인간이 2015년까지 막 설치고 다닐 수가 없었겠지. 조우영이 막 설치고 다니도록 윤석열이 봐준 덕에 2015년에 키넨 파트너스를 통해 가지고 SK의 최태원 회장 동생이 수백억 원대 초기 자금을 대준 겁니다. 이게 지금 자세한 내용은 안 써 있는데 왜 굳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빠뜨렸는지 몰라. 하여튼 노컷뉴스가 보도는 잘했는데 뭔가 2% 부족해. 부산저축은행 관계자가 누구? 조우형 씨.
금융브로커 윤석열이 2011년에 봐줘가지고 빠져나갔던 인물. 네. 그 사람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2018년 화천대유가 그죠? 이제 배당을 받기 전에 조금 경영이 굉장히 좀 어려웠나 봐. 그때 돈을 빌려준 어떤 글로벌 헤지펀드 운용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도 부산저축은행과 특수관계인 금호산업의 2대 대주주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이 조우영이라는 인간을 봐주고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좀 하다만 듯 하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그 부분만 그 인간들을 봐주는 바람에 2009년에 그 민간업자들이 꽁돈 1,100억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됐고, 그리고 2015년에는 SK 전주, SK라기보단 SK 회장 일가가 전주로 나타나는데 역할을 하고, 또 2018년에도 또 역할을 부산저축은행 관계인이 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2009년에 물꼬를 터준 것이 10년 내내 영향을 끼쳐. 그래서 허재영 기자는 윤석열이 중요 피의자다. 박영수 특검과 최재경과 함께, 그죠?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이 기사를 좀 더 좀 자세히 읽어봅시다. CBS 취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써 있네요. 2010년에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인 펜지 아데카라는 곳에서 어떤 이제 그 경로를 통해 가지고 화천대유에 152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이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 펜지 아데카를 대표하던 사람은 이게 미국계 헤지펀드라고 해서 미국인이긴 한데 한국계 미국인 A씨야. 이 사람 이름을 내가 찾아봤는데 스티븐 S. 최라는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미국인 스티븐 씨는 금호산업이 인수했던 대우건설 이사진의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 박삼구 회장은 누구냐? 바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당시 회장과 친인척이죠. 이름만 보면 바로 알겠죠. 그러니까 박연호 회장의 부친이 박상구 전 부산저축은행 회장인데, 이 박상구 전 회장과 박삼구 회장이 사촌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삼구 회장의 어떤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 미국인 A씨라는 사람이 이 펜지 아데카를 통해서 대장동 그 2010년에 민간업자들한테 전주 역할을 했다고 추정이 가능한 거죠. 2009년 당시에 이 1,100억을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해 준 거는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그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박연호 회장의 사촌 처남, 이제는 실명을 얘기할게요. 조우형 씨입니다. 이 조우형 씨가 부산저축은행한테 이제 이거를, 부산저축은행이 원래 이제 돈을 꺼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친인척이 관련된 회사거나 이런 데에는 빌려주면 안 되거든. 근데 하여튼 조우영 씨가 금융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10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한테 1,100억 원을 이제 대출해 주도록 하죠. 이거 윤석열이 2011년에 봐줬어요. 조우영 씨를. 그러다가 2015년에 나중에 검찰이 추가 수사를 벌여가지고 처벌받죠. 결국은. 근데 이 미국계 업체, 하여튼 미국 업체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무튼 박삼구 회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어떤 그런 업체라고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2010년에 이 부산저축은행이 이걸 해준 거 외에도 이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펜지 아데카라는 곳에서도 돈을 빌려줬다. 얼마? 152억 원.
요런 추가 팩트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제가 이 미국계 헤지펀드 회사이지만 어쨌든 이게 한국에서 활동하는 그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요런 게 있더라고요. 요런 게. 예. 그 회사의 경영진을 쭉 살펴보니까 이제 대표는 이제 스티븐 S. 최라는 사람인 것 같고, 예. 이 사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허익범 씨가 들어가 있네. 허익범 기억나시죠? 드루킹 특검. 예. 야당, 예. 당시 새누리당이랑 막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당시 야당들이 예. 추천해가지고 드루킹 일당 때려잡고 김경수 지사를 구속시킨 예. 공안통의 검사입니다. 공안통의 검사가 대장동의 어떤 개발과 민간업자들의 개발을 뭔가 이렇게 도와준 회사의 예, 경영진으로 허익범이 들어가 있네요. 참 언제부터 결합한 거야 이 아저씨. 아니 공안검사 출신이 무슨 뭐 금융 쪽에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이런 회사의 경영진으로 가 있을까? 여러분, 예, 이상하죠. 예, 이거 아마 동명이인일 수도 물론 있는데 이 허익범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그죠? 예, 허씨도 드문데다가 익범이라는 이름을 같이 쓴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조금 예, 확률이 좀 떨어지죠. 아마 그 허익범 검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 로비용 아니야? 예? 그리고 2010년도 당시에 이제 그 대장동 민간업자들한테 돈을 굉장히 많이 이제 150억인가 뭔가 하여튼 꺼줬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그 정도 꺼줄 여유가 당시에 없어 보여. 이 보세요. 2010년 9월 30일 요때만 해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얼마야?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예, 막 1687억. 예? 뭐 이런 예, 엄청난 영업이익을 막 하고 있었던 때였어. 예. 마이너스 같은 상태였다고. 막 자본금 거의 막 잠식 상태 직전이야. 이런 엉망진창의 회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한테 왜 2010년에 150억 이상 꽂았을까? 이거는 부산저축은행에 힘 있는 사람들이 압력을 넣지 않았으면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이죠. 예, 이거를 그래서 노컷뉴스가 아주 취재를 잘한 건데, 이 미국계 헤지펀드 펜지 아데카는 사실상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들이 사실상 주물락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이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민간업자들이 2009년도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돈 1,100억 원도 빌려오고 그 외에 또 펜지 아데카라는 뭐 이런 회사를 통해서 또 152억 원을 또 끌어오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곳에서 돈을 끌어왔네요. 물론 민영개발은 그 당시에 이제 무산이 됐지만 그러나 제가 계속 설명드렸듯이 민영개발은 무산되었지만 이런 불법 자금을 끌어온 인간들은 하나도 처벌받지 않아가지고 이 민간업자들이 1,100억 원 이상의 돈을 꽁돈처럼 언제까지 2015년까지 막 활용을 했죠. 그래서 계속 그 대장동에서 설치고 다니도록 검찰이 2011년 저축은행 수사 때 봐줬죠. 윤석열과 최재경이 계속 강조합니다. 그냥 검찰 그러면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 당시 수사 책임자가 저축은행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과 최재경입니다. 그래서 또 봅시다. 이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의 또 다른 연결고리는 2015년 사업 초기에도 드러난대요. 뭐냐? 바로 이제 이건 열린공감TV를 통해서 이제 확인됐던 사안이죠. SK 쪽의 그죠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최기원 이사장, 키넨 파트너스를 통해 가지고 2015년에 그죠 456억 요거를 또 빌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각종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죠.
456억 원만 썼냐? 아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100억 원. 그 지주 작업하는데,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그, 최기원 이사장이 왜 뜬금없이 화천대유에 돈을 빌려줬을까? 약간 의아했잖아요. 이게 잘 연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각종 의혹들이 생겼던 거죠. 근데, 노컷뉴스가 이런 취재를 했네. 키넨파트너스랑 화천대유를 연결해준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누구? 이 사람 조우영 씨. 윤석열이 2011년 저축은행 수사 때 봐준 사람 조우형 씨로 확인이 됐어요. 이건 아마 제보자가 누가 이렇게 제보를 준 것 같아요. 노컷뉴스에. 이거 참. 그래서 이 조우형 씨는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을 댈 투자처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키넨파트너스를 남욱 변호사에게 2015년 당시에 소개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노컷뉴스가 확인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누구? 윤석열이 봐준 조우영 씨의 화력으로.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랄까 이제 조우영 씨가 막 2015년에 이제 검찰 수사를 다시 받기 전까지 윤석열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 조우영 씨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꼭 윤석열과 최재경 이런 사람들에게 보은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 그런 처지에 놓였던 것이죠. 단순히 아무튼 그 최기원 이사장이 왜인진 모르겠지만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었지만 그거를 연결해준 인간이 윤석열이 수사로 봐줬던 조우영 씨라는 거. 이게 새로운 팩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어찌됐든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좀 더 관련성이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당신 아버지 집, 김만배 씨 누나가 정말 수천만 분의 1의 그 확률을 들고, 그죠? 우연찮은 부동산 거래한 거, 그걸 누가 믿니? 이 기사를 봐도, 벌써부터 당신은 피의자야. 윤석열 씨, 해명하세요. 왜 침묵하고 있어?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취재들이 좀 돼 있는데, 이건 이제, 한번 여러분,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고, 아무튼, 2018년에도, 미국의 한 페이퍼 컴퍼니가 또, 화천대유로 이제 돈을 이제, 흘러 들어간 흔적들이 있는데, 요것도 막 살펴보면, 결국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된다. 이제, 그런 취지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지금 CBS 이 노컷뉴스는 이 부산저축은행까지만 이제 제목을 달고 기사도 쓰고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부산저축은행 관련자 중에도 누구다? 박연호 회장의 사촌자남 조우형 씨. 근데 조우형 씨가 누구다? 윤석열이 2011년에 수사를 뭉개가지고 봐준 사람. 그렇게 해서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꽁돈 1,100억 원을 그죠? 쌈짓돈처럼 사용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사람이 바로 조우형 씨죠. 왜 윤석열이라는 말을 왜 이 기사 안에 안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순히 부산저축은행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관련자 중에 윤석열이 수사로 봐준 사람이 고비마다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재영 기자가 2010년에 그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돈 빌려준 회사에 그 미국계 헤지펀드지 뭔지 그 회사의 경영진을 살펴보니까 허익범이라는 의외의 인물이 확인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허익범이
어떤 역할을 하려고 이 회사의 경영진으로 참여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단순 고문일 수도 있고. 근데 공안통 검사가 여기에 그죠? 경영진으로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헤지펀드 회사인데 무슨 전문적 경영인의 자질이 있다고 허익범 씨가 여기에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검찰 로비용으로 선임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윤석열 하나 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의심이 상당히 좀 되는데 근데 뭐 하여튼 뭐 명확히 드러나는 건 없다 치더라도 근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더러운 사업하는 인간들 주변에는 전현직 검찰 출신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게 뭐 국룰이야? 뭔가 이 구린내 나는 사람들 주변에 전현직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이런 회사, 외국계 회사에도 예외 없이, 전현직 검찰들이 막 들어가 있어. 국룰이냐고. 허익범 씨, 당신이 드루킹 특검, 박영수 특검, 뭐 뒤를 잇고 싶었던 거야? 특검 출신들은 왜 다 이렇게 구린데 이렇게 경영진으로, 뭐 이렇게 다들 참여하고 50억 클럽 주변에 있고 왜 그래? 허익범 씨. 이거는 지금 어디서도 지금 나오지 않은 팩트니까 이거 허재영 기자가 아무튼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자, 요 정도 됐으면 지금 언론들이 이제 윤석열이 대답을 좀 해야 된다. 그죠?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왜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하나 몰라. 심지어 취재 잘해놓고 CBS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또 빼놨어. 자, 여러분, 제가 이 기사는 제가 노컷뉴스의 기사를 좀 반영해가지고 다시 좀 재가공을 할게요. 그래서 윤석열이 중요 피의자인 이유 좀 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기사는 재유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액트 기사 제가 오늘 방송 끝나는 대로 좀 업데이트를 해놓을 테니까 좀 여기저기 퍼날라 주세요. 4,000명 정도가 이 기사를 봤네요. 1만 조회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리포액트도 많은 관심을 좀 바랍니다. 자, 대장동 관련한 새로운 어떤 의혹 보도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방송 마치기 전에 좀 의미 있는 소식 하나 또 전해드릴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게 김건희 씨가 전주로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여기 이제 참여하면서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도대체 김건희 씨가 어디까지 알고 개입했는지 이제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아직까지 김건희 씨가 소환 조사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수사가 좀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지 않나. 그냥 단순히 봐주려고 한다기보다도 좀 난항을 겪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정필 씨라고 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구속되기 직전에 이제 영장실질 심사에 참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잠적해 왔었어. 한 달 넘게. 그래가지고 수사가 조금 약간 난항을 겪고 왔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 잡혔네.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그 누구냐면 그 김건희 씨의 10억 원 신한증권 계좌를 맡아서 관리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여러 가지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잠적하는 바람에 김건희를 소환 조사하거나 김건희를 구속영장을 치거나 뭐 그죠? 이러기가 이게 수사 연결고리가 그죠? 잠적해 버렸었어. 근데 이 사람이 붙잡혔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김건희 씨 소환 조사 일정이 좀 더 빨라지거나 어쩌면 김건희의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데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붙잡혔다라는 거 보도해 드립니다. 언론들이 그다지 큰 관심 없어요. 우리가 퍼뜨립시다. 자, 요거 보도를 하나 더 정리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광고 말씀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리포액트에서 새 연재를 시작합니다. 제가
다른 취재할 거 되게 많고 바쁜데, 예, 그래도 좀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이 진중권에 대해서 제가 좀 이 사람이 하는 주장들을 기자의 어떤 그 감각으로, 예, 또 허재영 기자가 한겨레에 내놓으라는 탐사보도 기자 아니었습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그래서, 정치인들은 당연히 이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진중권의 주장을 뭐 논평도 하고 뭐 비난도 하고 그러는데 정치인들이 떠들다 보니까 그거조차도 순수하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중권의 주장은 사실 굉장히 많이 틀린 게 많은데 이거를 정치인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기자가 나서서 검증을 해줘야 되겠다. 제가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이게 발견이 될 때마다 제가 조금씩 글들을 써왔는데 이게 이제 휘발성으로 그냥 중간에 붕 떠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SNS 글은 계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방 또 잊어먹어. 그 진중권의 글들 중에 글이나 또는 방송에 나와서 했던 주장 중에 어떤 것들이 팩트의 오류가 있고 또는 어떤 정보들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왜곡된 주장들을 하는지 기자가 날카롭게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진중권 주장을 쭉 제가 아카이브화 해가지고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리포액트 연재 목록 들어가면 진중권 팩트체크라고 이렇게 세 번째 항목이 있죠. 맨 위에 사회 일반, 두 번째 윤석열 검증, 세 번째 진중권 팩트체크. 윤석열 검증 보도도 따로 이렇게 아카이브화 할 거고요. 그리고 진중권 팩트체크. 요것도 아카이브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그 기사로 이런 걸 올려놨어요. 진중권이 옛날에 이제 경향신문 칼럼에다가 민주당이 친일파 처벌법을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민주당이 실제로 발의한 법안을 보니까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친일파 처벌법이 아니라 역사 왜곡을 하려고 하는 행위들을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제 그 사상을 처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마치 이 법이 무슨 뭐 친일적인 생각 자체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처벌하는 법안인 것처럼 딱 선동하기가 딱 좋아. 진중권이 딱 그런 식으로 칼럼을 경향신문에 써놨어요. 근데 제가 내용을 다 확인해 보니까 일제 때 있었던 폭력, 학살, 인권 유린, 그리고 독립운동에 관한 왜곡된 어떤 그런 주장들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리고 우길기 막, 전범기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일제 상징물들을 막 아무 데서나 막 쓰고 막 그러는데 이런 것들 사용 금지하고. 그러니까 폭력이나 학살, 그리고 전범기 막 들고 다니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인륜적인 행위인 거잖아요. 어떤 생각의 자유라기보다는 반인륜적인 행위. 누구나 지탄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 그런 행위들에 한정해서 그런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인 것이지 뭐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해서 처벌하거나 친일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하거나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이 법안의 내용들을 꼬박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진중권 씨가 경향신문에 친일파를 처벌하려고 한다라고 쓴 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1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계속 연재를 할 테니까 뭐 길게 쓰지도 않을 거예요. 핵심만 딱 읽기 좋게 딱딱딱딱 정리해가지고 연재를 할 거니까 진중권의 칼럼은 이제 일단 너무 짜증나고 피곤하니까 여러분 해학적이니까 읽으실 필요가 없고요. 허재영 기자가 정리해놓은 이 사람의 팩트가 뭐가 틀렸는지 그런 것들만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각종 커뮤니티에다가 이 연재 목록이 새로 올라올 때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좀 퍼날라 주세요. 기자가 정리를 해야 돼. 정치인들이 정리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건 넌 진중권이 자꾸 보수 국민의힘이랑 편드니까
윤석열 쪽에 가 있으니까 진중권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를 한다고. 아니라고. 팩트가 그냥 틀려갖고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이걸 더 이상 맡겨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기자가 해야 됩니다. 기자. 예. 자, 요런 리포액트의 새 연재물 광고 제가 해드리니까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네, 이미 기사를 올려놨어요. 진중권. 네. 자에 대한 아카이브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재윤 기자의 모든 활동과 취재, 논평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방송 후원 계좌를 맨 밑에 이렇게 써놓는데 여러분이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금씩 근근히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